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장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치료제, 백신이 지난 주말과 주 초에 동시에 발표됐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커다란 좀 지각 변동이 있었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일부는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그동안 바이러스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왔던 항공주, 여행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쯤 아마도 고민이 좀 크실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버리고 피해를 보았던 종목으로 다시 바꿔서 종목 포트를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가던 종목을 더 담아야 될지, 이 부분이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그래서 백신이 개발된 이후부터의 행동 요령으로 정해봤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 폭스뉴스에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떴어요. 소렌토 테라퓨틱이라고 하는 회사가 STI-1499라는 항체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가 개발한 항체는 사람의 몸속에서 딱 4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뉴스는 사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종가에만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에는 또 다른 백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mRNA-1273의 1차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시험 대상자 모두에게서 항체가 형성됐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손꼽아 기다려왔던 이 코로나의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 이틀의 시차를 두고 모두 발표된 셈인데요. 목요일 새벽에도 하나 있었죠. 이노비오사에서 백신에 대한 임상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동물 시험이었기 때문에 일단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더나는 비교적 잘 알려진 회사예요. 그런데 소렌토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는 자주 듣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항체 전문 바이오 벤처예요. 수십억 개의 항체들을 수집해서 모니터링하고 스크리닝하고 있었는데요. 이 항체들을 모으는 것도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이걸 관리하는 것도 정말 매달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회사는 최근 3년 동안의 손실이 제법 커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었고요. 손실만 누적되면서 주가가 지난 2018년도에 $10 주변에서 등락했었거든요. 이게 작년 10월에는 $2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제약회사하고도 조인트 벤처를 만든 그런 그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회사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 코로나19에는 마치 슈렉의 귀처럼 생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달려 있잖아요. 삐쭉삐쭉하게, 그죠? 이것이 에이스2라고 하는 효소에 달라붙어서 복제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STI-1499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하고 매우 빠르게 결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보자면 일종의 미인계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본연의 임무는 우리의 몸을 감염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훨씬 더 매력적인 STI-1499를 투입해서 우리 인체와 결합하기 전에 먼저 그들과 결합을 시키는 거죠. STI-1499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더는 침투할 수 없고 복제가 불가능하니까 바이러스는 결국 생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기전을 통해서 딱 4일이면 우리 몸속의 바이러스를 깔끔하게 씻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개발된 항체는 기존의 소렌토 테라퓨틱스가 보유하고 있었던 수십억 개 항체들 중에서 수백 개를 추려내고 다시 10여 개 정도를 칵테일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치료제뿐만 아니라 예방요법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백신은 아니지만, 백신은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주는 게 백신이고요. 백신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뉴스가 전해진 당일 장중 243%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결국 158% 상승으로 마감됐을 정도로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웠죠. 물론 이후로 이틀 연속 하락했다가 겨우 3영업일째 반등을 주긴 했는데요. 아마도 지금까지 매출이 계속 쭈그러들고 거의 페니스탁이라고 하죠. 가격이 굉장히 싸버린 것이 신뢰도 감점의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더나의 mRNA-1273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건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입니다.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코로나19는 사실 치료제보다는 백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백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안심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 새벽 카이저 퍼머넌트 워싱턴 보건연구소에서 18살부터 55세 성인 남녀 45명을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5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25 마이크로그램, 100 마이크로그램, 250 마이크로그램을 각기 28일 간격으로 두 차례 근육 주사를 통해서 투약을 하고 관찰을 했는데 25 마이크로그램을 투약받은 경우에 첫 투약 후 43일, 두 번째 투약 후 약 2주 후에 관찰한 결과 결합 항체 수준이 코로나19에 일단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에서 보이는 수준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항체가 생겼다는 거죠. 물론 100 마이크로그램 투약자의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결합 항체가 확인됐고요. 심지어 8명의 투약자로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한 중화 항체도 형성됐다라고 밝혔어요. 이 중화 항체가 뭐냐면 아예 바이러스의 감염 능력이나 독작용이 무력화되는 항체 반응을 말해요. 백신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아직은 일상 결과라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발열이라든지 약간의 두통 이외에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도 없었다네요. 이 뉴스가 발표된 직후 모더나의 주가는 2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은 역시 하락으로 전환되었었어요. 아마도 지금까지 상품화된 적이 없었던 mRNA 계열의 백신이라서 사람들이 이거 진짜야? 가짜야?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모더나의 성공 확률이 65% 정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목요일 새벽에는 다시 반등을 주게 되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요. 치료제하고 백신이 발표됐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전 세계 도처에서 실험실에서는 적어도 100여 개 이상의 백신이 개발 중에 있거든요. 5월이 지나면 지금 개발 중인 임상 실험 결과가 순차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100여 개의 실험 중에서 100여 개가 넘어요. 알려진 것만 100여 개고 이 많은 실험 중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신이 나올 것 같은데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제약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강세를 보였던 이른바 언택트 관련주들을 모두 버려야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번 주의 시장 반응을 여러분들도 보셨어요. 백신 개발됐다고 하니까 일단은 다른 백신을 개발하던 종목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잖아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략 매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CMO 때문이에요. 이 CMO 때문이라면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는데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반도체 회사도 설계만 하는 이른바 패밀리스가 있고 그 설계도대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스탁 업체, 파운더리가 있잖아요.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물을 설계하는 설계 회사가 있고 시공을 하는 시공 회사가 따로 있어요.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이른바 패밀리스입니다. 설계자라는 거죠. 그 설계를 했으니까 그 설계도대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분야죠. 중국에게는 아쉽게도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반도체를 양산할 능력이 없어요. 물론 SMIC라고 하는 파운더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그다지 시원치 않기 때문에 세계 5%의 점유율을 가진 회사라도 주로 로엔드 제품만 커버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주로 하이엔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그 설계도대로 수탁 생산은 TSMC가 해왔었습니다. 대만 업체죠. 근데 최근 미국이 대만의 TSMC를 회유해서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자고 했어요. 이건 결국 화웨이를 고립시키자는 의도가 있는 거죠. 미국이 TSMC와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 간의 협력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중국에서는 고사양의 휴대폰을 만들 수 없게 되거든요. 이처럼 반도체도 설계하는 회사와 양산 회사가 따로 존재하는데요. 제약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굳이 수탁 생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지가 만들지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약과 양산은 전혀 다른 체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이 제약 분야에서 수탁 생산자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CMO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세계에서 가장 큰 수탁 생산 업체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만약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탁 생산이 가능한 회사라면 다른 제약주라고 할지라도 보유하셔도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백신 관련주도 여러 계열이 있어요. mRNA 계열이 있고 DNA 계열이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백신도 나올 수 있고 단백질 기반의 백신도 있어요. 이 중에서 모더나의 백신은 mRNA 계열의 백신인데요. 이 mRNA 전달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때문에 아직까지 상품화된 적은 없어요. 근데 누구나 자신이 개발한 상품을 좋게 평가합니다. 모더나 측에서는 당연히 완벽한 상품으로 선전을 했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모더나의 성공 가능성을 65%까지 전망을 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학 전문 언론인 스탯이라는 곳에서는요. 모더나의 백신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 다음날 10% 이상 급락을 했었으니까요. 뭐 굳이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언택트 관련주들의 비중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같은 바이러스 피해주라고 해도 구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이를 좀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대가의 생각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죠. 샤프시터가 아들에게 쓰는 편지 132번째 투자 이야기를 보시면 경기 흐름에 따라서 어떤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서 잘 적어두었습니다. 이 중간 정도를 보시면 워렌 버핏이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의 신주 인수권을 구매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버핏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위기의 최저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것이 신주 인수부 사채였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채권처럼 그냥 이자만 받고 있다가 만기가 딱 돼서 경기가 호전되어 있다면 주식으로 전환시켜서 큰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였거든요. 하지만 말이죠.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찰리 먼거 벅셔 해더웨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또 다른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깊고 길게 갈 것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침체는 분명히 올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과거 대공황을 겪지는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돈 풀기로 인해 우리는 전혀 다른 혼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경기 회복의 속도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뭐 언젠가 경제가 돌아오는 오겠지만 이는 완만할 것으로 보고 이전과 같은 고용 수준을 매우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주가가 이전 저점보다 더 빠질지 아닐지에 대해서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코로나가 하는 일을 어찌 알 수 있겠냐고 오히려 반문을 했죠. 중요한 건 그들의 행동인데요. 아직 보유하고 있는 1,400억 달러 상당의 현금을 거의 쓰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손절까지 했어요. 제가 주식한 지 거의 38년 되는데 손절하는 걸 거의 뭐 몇 번 못 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난 3월 말부터 골드만삭스 지분을 큰 폭으로 축소하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골드만삭스 지분을 190만 주로 줄였는데요. 이는 지난해 말 1,200만 주였던 것에 대해서 84%나 감소한 수치에 뿐만 아니라 JP모건의 지분을 1.94에서 1.88%로 축소했고 이달 11일부터 12일 사이에는 US 뱅코프 주식을 49만 7,786주를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은행주의 개별적 악재 때문이 아니라 은행주 전반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주는 손절했죠. 최근에는 석유업체 필립스 66 제분도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버핏이 이번에 손절한 종목들은 지난 화요일 날 폭등했고 이 때문에 이런 얘기, 버핏도 이젠 한물 같다라는 주장도 적지 않아요. 실제로 올 들어서 지금까지 S&P 500 지수가 11% 정도 하라고 그랬는데 벅셔 해더웨이는 25% 떨어졌고요. 작년엔 벅셔가 11% 오르는 동안 S&P 500 지수는 30% 넘게 상승했거든요. 근데 저는 대가의 생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누구나 100%의 확률 안에서 행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이죠. 제가 아는 버핏과 먼거는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 왔던 사람들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그들이 청산을 선택한 일부 업종들은 이른바
과거로 돌아가기 힘든 그런 업종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난 4월 9일 스페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던 영원한 변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과거 지방령처럼 존재했던 바이러스가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2017년도에 미국에서 독감으로만 8만 5천 명이 죽었잖아요. 매스컴을 타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부터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인간들을 죽여왔던 미시적 존재를 세상 사람들이 자각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긴 그래서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분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질적 예를 들어볼까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힘들었던 업종이라면 운수장비 업종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백신이 만들어진다면 이들이 모두 함께 상승을 할까요? 글쎄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고 국내 여행을 가야 한다고 가정해보죠. 아주 장거리가 아니라면 비행기보다는 자동차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 같은 운수 장비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자동차에 비해 항공주의 반등 속도는 훨씬 더 느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여행주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가 예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귀국하자마자 2주간 격리 가능성을 안고 출국을 해야 됩니다. 저라면 골프를 치더라도 굳이 태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베이징의 주중 교통량을 보면 지난해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말 교통량 수준은 과거로 회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락다운 해제됐으니까 직업적인 활동은 재개됐지만 레저나 취미 등을 위한 주말 활동은 여전히 자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버핏이 정리한 은행업종도 그런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고 새로운 화폐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돈에 대한 보유가치, 즉 금리는 결국 제로를 향해서 가게 될 테니까 말이죠. 결국 버핏이 항공주와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은행주를 매도한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 결정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그런 이유로 저 역시 대가의 생각에 일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백신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요. 알려진 것만 100여 개의 시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에도 이노비오 파마슈티컬에서 동물 실험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발표했어요. 분명 이 많은 시도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은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과 변할 수 있는 것들은 상식선에서 구분을 해두기로 했습니다. 항공주와 은행주, 여행주, 레크레이션, 예술 등 대민 접촉도가 높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저의 포트폴리오에 당분간 담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언택트 관련주에 대해서도 뉴노멀로 인정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정을 기다리면서 좀 더 담아둘 생각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거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